어떤 분이 앉아서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심한 어지럼, 매스꺼움, 한쪽 귀가 물에 잠긴 듯 먹먹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명이 있다가 몇 시간 지나니까 좋아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2번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저희 병원을 찾은 환자분입니다. 이런 증상 한 번쯤 겪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피로나 이석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증상이 자꾸 반복되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분은 메니에르병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메니에르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어지럼증, 그리고 귀가 물에 잠긴 듯한 먹먹함, 웅웅거리는 이명, 마지막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이 메니에르병의 특징적인 증상들인데요. 특히 어지럼이 몇 시간씩 지속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졌다가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불안감도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룰 텐데 메니에르병이 왜 생기는지, 증상은 어떻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의 특징적인 증상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어지럼입니다. 비슷한 이석증이라는 병이 있죠. 이석증은 감기처럼 개별적인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이석증이 생겼으면 며칠 정도 좀 어지럽고 하다가 병원에서 치료 혹은 저절로 좋아졌다가 또 한참 괜찮다가 뭐 한 달 후,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재발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는데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니에르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이 안 좋을 때 언제든지 메니에르병이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지병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메니에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석증은 가만히 있으면 2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이석이 가라앉으면서 어지럼증이 좋아지게 되는 반면에 메니에르병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어지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귀 증상이 같이 생긴다는 것이죠. 귀가 먹먹하거나 웅웅거리는 이명이 생기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어지럼증과 같이 나타난다면 메니에르병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청력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움 외에 다른 증상도 없고 후유증이라고 하면 어지럼이 좀 만성화되는 것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안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메니에르병은 청력 저하라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보통 초기에는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메니에르병이 재발을 하면 후유증, 특히 청력 저하, 이명이 남아서 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메니에르병은 도대체 왜 생기냐? 귀 속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은 림프액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림프액이 그림에서 보듯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마치 댐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넘치는 것처럼 림프액이 많아지면서 신경을 자극해 어지럼증과 여러 가지 귀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림프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이 림프액이 많아지는 원인은 림프액 순환 장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력 상승으로 인한 손상, 바이러스성 감염, 혈액순환 장애, 유전적인 요인 등등이 림프액을 많게 만드는 요인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니에르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언제 이렇게 재발을 자주 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것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가 있을 때 메니에르병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입니다. 염분 섭취.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자면 몸이 붓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에 염분이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 귀 속 전정기관, 달팽이관이 부으면서 메니에르병 증상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자율신경계 불균형, 혈액순환 장애 역시 메니에르병의 재발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이 잘 생기는 위험 요인은 젊은 분들은 신경혈관이 좀 예민한 편두통, 그 다음에 나이 들면서 동맥경화증, 자가면역질환,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이 메니에르병을 잘 유발하는 위험 인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성기 치료입니다. 심하게 어지럽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있고 귀가 먹먹한 이런 급성기 때는 무엇보다도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거나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귀 속 부종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제일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처방하는 거에 좀 주저스러울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때 처방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시다가 제가 조금 더 용량 높은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나서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같은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일단 장기간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짧고 대신 충분한 용량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 초기에 특히 난청이나 이명이 심하게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증적인 증상 치료를 위해서 구토나 어지럼을 가라앉히는 안정제나 항구토제를 처방할 수가 있고요. 증상이 아주 심하게 어지럼이 반복되거나 어지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귀 속에 주사나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메니에르병 환자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방 치료입니다. 한번 메니에르병이 왔다가 저절로 혹은 병원 치료로 좋아졌다고 하면 이게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예방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많이 처방하는 약은 베타히스틴 성분의 귀 속 혈액순환 개선제 그리고 이뇨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약물 치료로 메니에르병의 재발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생활 수칙을 잘 지켜라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염분이 많아지면 메니에르병이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체로 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하루 2g 이하의 염분을 섭취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따지면 한 3g에서 5g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짠 반찬들, 김치 같은 걸 섭취량을 줄이고, 국물 요리에도 소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좀 적게 드시고, 외식하면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외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비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좀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한 1.5에서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카페인이 메니에르병을 좀 악화시키고 재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좀 줄이거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신경계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번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메니에르병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병은 비록 완치는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분의 경우에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서 현재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기억하실 점 3가지만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고 귀가 먹먹하고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되면 메니에르병을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방치하면 청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염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 메니에르병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수칙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메니에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히 메니에르병 전반에 대해서 정리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특히 치료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